세트라는 거예요? 그게 뭘로 돼 있어요? 단야신경이. 단야신경인데 그게 이건 지금 넉 장인데 5장이 한 세트씩 돼. 5장이 한 세트인데 이게 여러 세트, 한 20세트 되죠, 이게. 이거는 네. 천자문 같은 경우. 천장은 한 세트고. 한 세트로. 네. 소발신장 뭐 이런 거는 다시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다 나왔는데, 그다 주문 문제 받아가셔야죠. 수원장도 있죠. 네, 있습니다. 다들 책 가지고 있으시죠? 네. 지금 오니까 뒤가 다 저기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천 하지 어물전 무하라 지구 집중 열공 지라 나의 가을 촬영 기울 별진 잘수 열렬 불장 차한 올레 겨울서 가라 가을수 거들수 겨울동 감출장 윤달은 남이여 일성 대세 복충률 복충녀 오르조 별양 오르는 오르등 일시 비유 이슬로 매들결 아리 서리상 최근 날생 휘날려 물수 구수로 날술 내본 내양 할검 이름호 긁어 직권 구슬주 일컬신 안야 비관 오늘 그 부분 읽겠습니다. 과실과 고배진 고양이 언내 양물체 무거일중 겨자해 생각한 바다해 짜한 우하 맑은 땅 비늘린 잠들장 기도 나래 용용 구승사 우하 임금제 세조 벼슬관 사람인 임금함 무주도요 비로소시 지을제 그월문 글자야 이에의 옷도 옷의 치마상 요거 다 하게 되면 오늘 32자가 되는데 32자까지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쭉쭉쭉 나갈 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번역들을 하시겠지만 하늘이여 가물하고 땅은 무르고 우주 또한 넓으면서 황량하여라 해와 달은 찾다가는 기울어지고 별 잡는 밤하늘에 술을 놓도다 부자가 나오네 추위오자 저희만 세월 속에서 하늘 거저 더우면 저장을 하며 3년마다 윤달로서 한해 이루고 율려로서 윤과양을 조절해 가네 먹고는 솟아올라 피를 내리고 빛을 맺혀 마침내는 서리가 됩니다. 여수에서 남금이 최상의 빈질 공간에서 남용이 그 요새 거벌이라는 명령으로 돈을 얻고 야당이라는 명령으로서 이름 높았네 아이 중에 보배라는 고약하는 눈 남은 중에 귀중한 건 저자와 생각 바닷물과 시냇물은 짜고 싱겁고 물고기는 물속으로 새는 하늘로 옥기시와 신웅시가 용사화제로 소시는 조관이고 임왕시 임왕 처음으로 상형문자 생긴이대로 사람의 하산 만들어서 있게 하였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신일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바신일에 바신과 고배진, 오양이, 번뇌. 잘 나가보자. 잘 돌아가고 있네. 바실과 고배진, 오양이, 번뇌. 번뇌죠?
과일 중에서 보배를 얘기한다면, 과일 중에서 보배라고 한다면, 오얏하고 벗을 아마, 벗을 찾는 것 같아요, 벗이라고 혹시 아세요? 벗지? 벗지 그러죠. 원래 벗지가 맞는데, 가운데는 그 벗을 시옷 받침을 붙이더라고요. 근데 시옷 받침이라 지읒 받침을 붙여야 되는데, 벗지가 맞습니다. 과일 중에서 보배는 오얏과 벗지요. 이런 뜻입니다. 과일은 이제 이게 나무 위에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조롱조롱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4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로 묶어서 그냥 밭전자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과일 과자인데, 치매 매자 혹시 알고 계세요? 치매 매자? 치매매. 네? 아, 그건 아닙니다. 치매 매자는요, 이거 요거 가서 보세요. 치매 매자는, 요거는 밭전자가 들어가가지고 입구가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치매 매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무 위에 달랑 입구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치매 매자예요. 나뭇가지 위에 잎이 올라앉았어요. 잎이 올라앉았으면 나뭇가지가 바람이 부는 대로 뭐가 움직여요? 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치매 환자는. 그래서 치매 매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유, 입이 그냥 감정이네 막 이러잖아요. 입이 감정이라서 똑같은 말을 아까는 분명히 얘야 그리고 며느라 그랬는데 누구시지요? 이런다고. 근데 치매 환자가 절대 안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답니다. 남자는 절대로 아내를 안 잊어버린답니다. 아내는 남편을 절대로 안 잊어버린다면, 그 외에는 자식이 누군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살을 섞고 사는 그 부부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그 치매에 걸려도 아내를 거의 안 잊어버린대요. 또 설사 잠깐 잊어버렸다가도 누구야 딱 한마디가 바로 그냥 당신이라고 바로 이렇게 나온대요. 아내가 남편한테도 남편이 아내인데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그게 안 된답니다. 그게 안 돼가지고 큰 같이 얘기하다가도 너 누구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서로 싸울 땐 싸운다 하더라도 부부가 최고라는 거예요. 부부는 안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오는 이 거사님 중에도 부산에 계시는 그 부모님께 두고 계신 분이 있는데, 우리 전에 나오는 분인데, 그 어머니가 좀 치매가 심하세요. 그래도 누구는 안 잊어버려요. 남편은 안 잊어버린답니다. 아들이 갔을 때도 누구냐? 이러다가 어서 오세요? 막 이랬는데 남편은 절대로 안 잊어버린답니다. 열흘이 가든 100일이 가든 한 번도 남편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답니다. 그만큼 부부라고 하는 거는 사이는 설사 좀 싸울 땐 싸우더라도, 사람 안 싸우는 부부 있나? 다 싸우잖아요.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부만큼은 서로를 안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치매 매자하고 요거 과일 과자는 입구가 4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 둘, 셋, 4개인데, 요건 다 하나라, 치매는. 그래서 치매 매자는 나무 위에 잎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무까지 흔들리면, 역시 그 흔들리면 잎도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치매 매자고, 근데 여기 요걸 없애면 이렇게 여기다가 사람이 잘 붙으면 어떻게 돼요? 보호할 보자입니다. 보호할 보자. 우리 보육원 할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보자가 이거예요. 보건복지부 할 때 이거 보자고. 이렇게 생겨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쓰면 진짜 확실하죠. 이게 너무 분수가 안 맞으니까 그러는데 비슷하게 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보호할 보자가 뭘 보호하냐면은, 보호할 보자가 뭘 보호하냐면, 치매 환자를 보호하는 데에서 보자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치매 환자를 보호하는 게 예로부터 사실 치매 환자가 제일 전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답니다.
치매 환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왜냐면 나가서 어떻게 무슨 차에 부딪힐 수도 있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차들이 안 다녔다 치더라도 하다가 그냥 어떻게 잘못해서 그냥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치매 환자를 둔 가족들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치매 환자를 보호할 수 있다면 그거는 최고의 보좌. 치매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보호가 되는 거죠. 어쨌든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위에가 있긴 있는데, 여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이건 다전자를 한 거는 요거는 주렁주렁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게 과일의 뜻도 있지만 뭐가 또 있죠? 과일은 반드시 꽃이 핀 다음에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꽃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원인이라면 과일은 결과죠. 그 결과인데, 그 결과는 또 매일결제에다 과일결제 쓰니까 그 결과인데, 정말 이 나무 위에 있는 열매가 이게 진짜 열매냐, 이 결과가 정해져 있냐는 것은 이제 이거를 반박하고 나온 책이 뭐냐면 바로 법화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법화경이라는 책에 나오면, 법화경은 뭐냐면 거기서는 법화경이 제일 중요한 게 연꽃이에요.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연잎파리가 뭘로 되어 있어요? 아주 섬세한 돌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너무너무 작은 그런 이 솜털로 되어 있는데,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데, 그 솜털로 된 그 돌기 때문에 연잎에다가 물을 딱 떨어뜨리면 물이 어떻게 돼요? 또르르 굴러가지고 그냥 떨어져요. 이 연잎이 젖지를 않고 그냥 또르르 떨어져도 말아요. 거기서 나온 게 뭔지 아시죠? 고어텍스라고 하는 제품을 말하는 게 바로 연잎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고어텍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상 속에서 이런 것도 있었네 라고 하는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좀 우리 자연 속에서 찾아내는 게 굉장히 많죠. 아주. 하나가 또 얘는 이제 그 고어텍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나온 카메라 중에서 유명한 카메라가 뭐냐면 캐논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캐논이라고 쓰는데, 이 캐논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이렇게 뭐라고 쓰죠? 이거 뭐라고 쓰죠? 관음이죠? 관음을 일본식 발음으로 하면 캐논이 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그 두 글자를 관음을 따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게 캐논이라고 하는 회사의 캐논이라고 하는 그 제품이에요. 그만큼 우리 일상 속에 보면은 그 불교와 관련된 용어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생긴 그런 컴퍼니 이름들도 많이 있죠, 아주요. 어쨌든 법화경은 뭐냐면 연꽃을 중심으로 하는 연꽃경이라고 그래요. 연꽃경이라고 그러는데, 법화경이요. 법화경이 연꽃경인데, 연꽃은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연꽃은 꽃과 열매가 동시에 핍니다. 보통은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잎이 피고 동시에 또 열매를 맺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잎이 먼저 핀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러는데, 항상 꽃 다음에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맺는데, 여기는 뭐냐면 화실동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자를 써드릴게요. 이왕이면 이런 건 정자를 써드려야만 좀 좋아요. 화실동시의 꽃이에요. 헷갈리네. 화실동시의 꽃인데, 꽃과 열매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꽃은 화실동시의 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꽃이 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씨앗이 생기죠. 열매가 생기는데 이 연꽃만큼은 꽃과 열매가 동시에 피고 동시에 맺는다 그래가지고 화실동시의 꽃이라는 걸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이 아주 독특한 경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여러분 좀 어렵긴 하지만 양자물리학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양자물리학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커피를 이렇게 마셔요. 커피를 마시는데 어떻게 툭 건드려가지고 커피가 잔이 떨어지면서 바닥에 커피잔이 깨지면서 커피가 흘러버렸어요. 근데 그 흐르는 것을 반대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반대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퀀텀이라고 하는 그 양자 물리학에서는 뭐냐면 되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이 깨진 쪽으로만 가는 게 기본적으로는 깨진 쪽으로 가는 거지만 이걸 반대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양자 물리학의 세계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법화경이라고 하는 화실동시에서 나온 논리입니다. 법화경에서 나온. 그냥 법화경에서 보게 되면 재밌는 게 뭐냐면 금강경에서 보게 되면 금강경에는 제16분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이 수부리존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옛날에 연등불 처소에서 수기를 받은 게 있느냐 없느냐, 내가 법을 얻은 게 있느냐 물으니까 수부리존자가 아주 맹랑합니다. 아주 저보다 더 맹랑한데 그래가지고 대답하기를 부처님 법 받은 적이 없으시죠? 그랬어요. 법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불교 경전 어디서 금강경 말고도 어느 경전에서도 다 똑같이 뭐라 그러죠? 반드시 연등물 처소에서 서가모니 부처님 수기를 받은 걸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연등물은 아주 구원겁전이고 거기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기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2600년 전에 인도에 태어나가지고 서가모니가 된 거예요. 서가모니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의 제자겠어요? 연등불의 제자잖아요. 연등불의 이름이 원래 이제 인도말은 디팡카라입니다. 디팡카라인데 그 디팡카라라고 하는 게 최초의 부처라는 뜻이거든요. 최초의 부처. 그 최초의 부처인데 최초의 부처는 연등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그런 의미라고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말해 불법의 어떤 최초를 연 분이 연등불인데 그분에게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불법을 받고 이제 넌 나중에 석가가 될 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게 되면 뭐라고 법화경 제16 무량 열애수강품이라고 하는 그 품에 보게 되면 이래 나옵니다.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걔 말이 연등불 말이야. 내가 가르쳤잖아. 이렇게 나와요.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되는데 비슷한 뜻을 우리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등불도 내 회상에서 함께 했던 부처도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에? 법화경 열애수량품 제16품에 보면 그게 나와요. 열애수량품이 나오거든요. 연등불 말이야. 그 전에 내 회상에 있었잖아.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연등불보다 한자 정말 가득한 그 후배인데 이가 얘기를 하기를 과거의 원인이었던 사람이 사실은 나의 결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원리를 갖다가 양자학에서는 그대로 갖다 쓰고 있죠.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양자학에서는 그래서 뭘 부정하죠? 시간의 화살을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화살을 이렇게 딱 당겨 쏘면 화살이 저리 나가요. 근데 저기 나가는데 저 나간 것이 다시 이렇게 후진해가지고 다시 내한테로 오지는 않거든요. 간 화살은 그냥 가기만 했을 뿐이지 이게 돌아서 올 수는 있겠죠. 가가지고 튕겨가지고 다시 내한테 올 수 있지만 튕겨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시 과거로
내한테 돌아오진 않죠, 화살은. 그걸 우리가 시간의 화살이라고 합니다. 에러 오브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간의 화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항상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만 가게 되는데, 법화경에서는 뭐냐면, 미래에서 현재를 거쳐 과거로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콜라병을 이렇게 하나 뭐 사이다병을 딱 따게 되면은 그 안에 탄소가 밖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탄소와 알갱이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탄소 알갱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거는 전 세계 인류를 곱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탄소 알갱이가 병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72억 정도 된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72억을 72억으로 곱하고 그걸 다시 또 제곱으로 곱하고 제곱으로 해서 그걸 한 대여섯번 곱한 것보다도 더 많은 탄소 알갱이가 병 밖으로 빵 하는 동안에 다 번져나가요. 근데 그 많은 탄소 알갱이가 공기 중에 섞여 있는데 다시 그 병 속에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못 집어넣습니다. 아무리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더라도 탄소 알갱이는 이미 섞여 있는 것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법화경의 설을 빌리면 그게 거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근데 그거를 증명해낸 건 없습니다. 현대과학에서도 아무리 물리학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걸 되돌릴 수는 없어요. 아직 되돌리지는 않지만 원리적으로는 법화경 그런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화경 보면은 법화경 여시야문 일식을 뭐 이런 것만 나오는 거 알고 있지만 그 속에는 무궁무진한 현대 물리학 그 양자 물리학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멋진 경전이죠. 어마어마한 경전이죠. 이런 쪽에서 봤을 때 법화경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과진이래. 과일 중에 보배가 되는 것은 오약과 벗인데 보배 진짜는 이게 제 이름이 원래 이게 왜 안 나와? 좀 있으면 자꾸 말라. 보배 진짜가 이게 구수록변인데 이거는 우리가 임금왕이라고 하는데 임금은 원래 변이 없어요. 임금은 변이 있어 없어요. 임금 옆에 누구도 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임금왕변이라고 안 하고 구수록변이라고 해요. 쓰기는 임금왕인데 정이 없으니까 임금왕인데 임금왕변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없어요. 구수록변이에요. 구수록변에다가 이 진짜를 썼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그림자가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림자가 지는 건데 모든 사람이 그림자가 지는 걸 가지고 있지만 그림자가 없으면 어때요?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산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니까 그림자가 있는데 죽은 사람은 어디? 땅속에 들어가는데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구슬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이게 보배 진짜인데 제 이름이 원래 이렇게 썼어요. 진균이라고 그래서 이진균이라고 썼었는데 이렇게 이진균이라고 썼는데 나중에 이게 61년 끝마무리해서 62년 올라가는 그 해에 횡성군청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호적이 다 타버렸어요. 그때는 다 손으로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호적이 다 타버리니까 제가 학교 들어갔었는데 이제 10살 되던 해예요. 9살 학교 들어갔으니까 10살 되던 해인데 어머니하고 이제 10살 되던 해지만 아직은 학교를 들어가기 전 학교 올라가기 전이니까 2학년은 아니고 이제 1학년 맞췄을 때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횡성을 이제 나왔어요. 저는 이제 10살이고 어머니가 이제 옆에서 이제 같이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거기 갔더니 이름을 쓰는데 저는 이게 보배 진짜인지 그건 잘 몰랐어요.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이걸 써줬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세금전에다가 자기네 마음대로 이 진짜 쓴 거야. 이 진짜. 이 진짜 이렇게 돼버린 거지. 이게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옛날엔 생년으로 어떻게 했어요? 1954
3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마 여기에 뭐가 정이 있었거나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무슨 뭐 파리가 똥을 넣거나. 그러니까 이게 옷장가 봐? 그래가지고 이게 1955년이 돼버린 거예요. 제 나이가 2살 줄어버렸어요. 1953년생이 55년이 돼버려가지고 9살 되던 애 생일도 그것도 음력으로 11월 22일인데 9살 되던 애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4월달 학교를 들어갔는데 55년생 같으면은 7살에 들어간 거잖아. 7살에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것도 생일이었는데 그건 늦은 나이에. 그래서 62년대 학교 들어갔지만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생년을 바뀌고 또 이름들이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제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여기 오늘 안 나왔지만 제가 여기 모사님과 동갑내기인데 그 이제 이 친구가 57년생인데 53년으로 돼버린 거예요. 걔는 53년이 되고 제가 55년이 돼버린 거예요. 57년짜리는 없어져버린 거죠. 그런데 얘가 아직 학교 갈 나이가 안 됐잖아요. 57년생인데 62년도니까 7, 8, 9, 10, 1, 2. 우리나라 나이로 막 이제 6살 막 그러는 거 했는데 어떻게 학교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런데 그게 53년 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53년 같으면 걔가 몇 살 돼야 돼? 걔야말로 지금 뭐 3, 4, 5, 6, 7, 8, 9, 10, 1, 2 10살 돼야 되는데 실제는 6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커져 버렸죠. 그래가지고 걔는 바로 어떻게 그게 수정이 됐어요. 됐는데 저는 수정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55년생으로 그냥 바뀐 채로 했는데 어쨌든 제 이름이 원래 이진균이었어요. 근데 절에 처음에 들어갔더니 그 치아상 부동산 들어갔더니 우리 머리 깎아주는 그 이제 큰 스님께서 이름을 지어주기를 진수라고 지어주시더라고요. 진수. 그게 숫자가 다크 숫자가 아니고 다크 숫자였던 것 같아요. 다크 숫자. 진수라고 지어주시더라고요. 또 진수. 여기도 보면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진수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요게 뭐냐면 털을 이렇게 머리카락이라면 털을 가지런하게 빗는다는 뜻이거든요. 가지런하게 빗는다. 여러분 효순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효순 엊그저께 쓴 글인데 효순이라고 썼는데 이렇게 썼는데 이 효자는 효도 효자인데 위에가 늙을 노에다가 밑에가 아들 자자는 늙을 노자 어떻죠? 흙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흙이 있으면 절반은 흙 위로 올라가 있고 절반은 흙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이미 절반은 흙이 되어 있고 아직 흙이 안 된 게 절반쯤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절반쯤 흙이 묻혔거나 절반쯤 흙이 아직 안 묻혔거나 이런 것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절반쯤은 흙이 되었고 절반쯤은 아직은 그냥 흙 속에 안 묻힌 거예요. 흙이 안 된 거죠. 그게 늙을 노자예요. 이게 늙을 노자인데 여기서 요걸 빼버려도 마찬가지고 요걸 빼도 늙을 노, 이걸 집어넣어도 늙을 노죠. 그래서 이 늙을 노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니어와 주니어가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과 젊은이가 함께 어울리는 게 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효라 그러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격하는 것만 나오잖아요. 특히 부모님을 공격하는 것만 효로 얘기를 하잖아요. 공격이랄 때 그 경자는 그냥 동네 아버지한테 쓰는 말이 아니고 그냥 어르신한테 쓰는 거지만 이 효는 보통 부모님한테만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효의 뜻은 어르신과 젊은이가 함께 어울리는 것.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효로서, 우리가 얘기하는 효로서 이렇게 공경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이렇게 다 이끌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좀 우리가 젊은이들이 머리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뭐를 못 속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이의 철학만큼은 못 속입니다. 경험의 철학이죠. 아무리 우리가 속이고 싶어도 경험의 철학, 살아온 삶의 철학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머리가 젊은이들은 팍팍 돌아가죠. 여기 우리 앉아있는 저 친구 정도 가면은 아마 이 저기 스마트폰 같은 건 누구보다 더 잘 다룰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삶에 대한 철학은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든 사람이 또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거의 절반은 흑이고 절반 흑이 아닌 분이 젊은 사람을 살아가고 이끌어줘야 돼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렇더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효는 이런 건데 공경영자는 뭐예요? 공경영자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그 진실로 붙자에다가 이게 이 둥그럴 문자가 있지만은 정말 진실하게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는 거가 공경인데 이거는 그냥 일반 나이 드신 분들에서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것.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순자예요. 순자인데 이 순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게 머리 혈자거든요. 머리 혈자. 근데 요게 머리 혈자인데 여기 뭐냐면 이 구레나룻이라든가 턱수염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요 턱수염이 여기 안 있고 요게 위로 올라가면 어떨까요? 머리 숫자예요. 단 한 가지 요 머리카락이 위로 붙으면 머리 쓰고 아래로 붙으면 턱수염이에요. 그래서 요 글자 한자도 점을 머리카락을 위로 붙이냐 아래로 붙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거는 지금 밑에 붙었죠. 그러니까 턱수염이 있는데 턱수염을 뭘로? 빗으로 가지런하게 빗는 거예요. 그게 순이라는 뜻이에요. 턱수염을 다 옛날에는 누구나 다 남자는 턱수염을 길렀잖아요. 그러니까 턱수염을 가지런히 빗는 거예요. 여자들은 뭐죠? 여자는 머리를 빗는 거죠. 그 여자가 머리를 빗는데 머리 빗는 여자는 어떤 여자죠? 머리를 빗는 여자가 있고 머리를 못 빗는 여자가 있어요. 진도 안 가면 큰일인데? 근데 이것보다 진도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자예요? 안의 첫자잖아요. 네, 안의 첫자인데, 그러니까 그냥 안의 첫,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첩이죠. 첩이라고 하는 여인은 서 있어야 돼요. 첩은 옆에 앉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남자 옆에 자기 남편이 아니죠. 어쨌든 그 남자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수건을 들고서라거나 뭘 들고서 옆에 서서 시중 드는 사람이 첩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여비서죠. 비서지 사랑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글자하고 다르게 그냥 같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게 됐으면 원래는 첩은 서 있는 여인이고 여기는 뭐냐면 이 여인은 여기 무릎 꿇고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무릎 꿇고 앉아있는 모습인데 이게 뭐죠? 이게 머리를 빗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빗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빗는 여인은 누구냐? 오직 아내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내만이 남편 앞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아내 머리를 빗을 수 있지 첩은 머리를 빗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누구 앞에서? 남자 앞에서 머리를 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죠? 1처 다첩제죠? 1부 1처 다첩제예요. 아내는 한 사람밖에 둘 수가 없어요. 첩은 여럿을 둘 수 있지만 아내는 오직 한 사람만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뭐 옛날부터 일부 다처제 그런데 일부 다처제라는 게 원래 우리 조선시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내는 딱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첩이에요. 근데 그 첩은 뭐냐면 이렇게 옆에서 시중이나 들 수 있는 그런 그 신분이지 다 머리 이렇게 빗어 넘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죠. 어쨌든 임금 구술은 누가 가질 수 있어요? 이 구술은 오직 임금만이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구술옥자를 쓴 거예요. 이 임금왕자 같이 쓰는 게 뭐냐면 임금이나 중전이나 비인이나 비빈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궁중에 있는 사람들만, 특히 왕을 모시는 사람만이 이 구슬을 가지고 있었죠. 보배 진짜. 오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글자 그대로 나무의 가장 근원적인 씨앗인데, 이 오약과 요거를 버찌는 어떤 식물이죠? 거시식물일까요? 속시식물일까요? 거시. 맞습니다. 거시식물이거든요. 자두, 사과 이런 다 거시식물이잖아요. 요것도 오약도 거시식물이에요. 자두니까. 그래서 이런 것 거시식물을 두 개를 놓고서 이 두 가지가 다 거시식물인데, 과일 중에 그래 뭐니 해도 또 거시식물이 최고. 왜? 바로 먹을 수 있어요. 다른 건 어떻게 되죠? 밤 같은 껍질 벗겨내고 속 껍질 벗겨내고 그래 먹지만, 이거는 어때요? 그냥 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 햇볕을 받아가지고, 밝은 햇볕을 받아서 포도당이 충분히 쌓여있는, 축적되어 있는 그 과일이라야만 비타민 C도 그렇지만 비타민 E를 듬뿍 우리가 섭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시식물이 사실은 좋은 거예요. 과일 중에 보면은 오약과 버찌요, 나물채, 무거울 중, 겨자개, 생강강. 이게 생강자가 복잡해요. 이렇게. 그래서 나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겨자하고 요 생강이라는 얘기죠. 나물이라고 하는 건 보통 나물은 어디에서 나와요? 먹는 나물. 산이 뭐 네? 산이나 밭. 산이나 밭에 나죠. 그런데 나무에서도 나기도 하고 풀에서도 나기도 하죠. 나무에서 채취하는 것도 나물이고, 또는 풀에서 채취하는 것도 나물이고, 이게 손톱 조자는 채취하는 게 단단한 뜻이에요. 나무에서도 딸 수 있고, 콩잎 같은 거, 봄 되면, 그리고 땅에서 솟아오른 걸 갖다 이렇게 뜯어낼 수도 있는 게 풀에서 뜯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두 개를 묶어서 초목에서 채취하는 게 나물인데, 봄나물인데, 그 나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거운 게 뭐냐면 바로 겨자면서 생강이라는 거예요. 겨자라고 하는 건 이게 원래 보면 나물이 야, 나 사람 끼워줄 수 있어? 그렇게 된 거예요. 나물이 얘기를 나 사람으로다가 끼워줄 수 있어? 이거예요. 마치 이구가 보복과사가 같이 있으면 지가 사람인지 보복과사가 개인지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애완견을 그러잖아요. 그럼 아주 그냥 지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람이 아마 개일 거라고 착각을 하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처럼 겨자라고 하는 그 풀이 겨자가 나 좀 사람을 끼워줄 수 있어서 사람에다가 끼일게자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끼워달라는 건데, 그런 뜻은 건데, 어쨌든 약간 농담이긴 하지만 이 겨자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한일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고 또 한일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고 밭전자네. 이렇게 요 석삼자 안에 밭전자가 아래에 두 개가 들어간 거예요. 이걸 무슨 가면서 지경강이라고 그러죠. 지경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강이라고 하는 거는 엔간에는 다 있다는 얘기예요. 엔간에는 다 있어요. 겨자 같은 경우는 아무데나 잘 안 나는데 생강은 어디나 다 많이 난대요. 그래서 밭마다 다 나는 거예요. 모든 밭마다 다 있을 수 있는 게 생강인데도 불구하고 생강은 많이 못 먹잖아요. 매운맛 때문에 많이 못 먹는데, 근데 이 생강을 씹으면 뭐가 좋다 그러죠? 머리가 좋아진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14살 때 서당에 다녔는데, 서당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둘째 형님 서당 가면 갔다 와서 가르쳐주면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이제 그 훈장님 앞에서 쭉 다 외워요. 외운 거를 갖다 쭉 외워 바쳐요.
그러면 뭐 자활전자는 천이보지이고 거의불산 천이보지가 쭉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선생님이 오늘 잘 외웠어라고 이제 하는데 3개월 동안을 열심히 했는데